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8장 소득분배 이론에서 4절 불평등 발생 원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니, 지난 시간에 우리 불평등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가, 그 지수로 만들어 가지고 불평등이 심화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아니, 궁극적으로는 아니 불평등이 왜 발생하는 거야?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지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처방책을 내세울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불평등 발생 원인 나와 있는데 가볍게 읽어보셔도 되는데 또 안 읽어보더라고. 그래서 그냥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요, 개인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요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개인과 사회적인 요인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개인적인 요인도 거기 보시면 밑에 원초적 단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네요. 다음 페이지에 그래프가 있는데요. 그 그래프에 모든 게 다 집약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을 가볍게 핵심 키포인트 중심으로, 단어 중심으로 한번 봐보시죠. 자, 원초적 단계 보시면 불평등 발생의 경로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조명해 보고자 하는데, 인생의 가장 원초적인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의 요인이 무엇인지 우선 밝혀내려고 합니다. 원초적 단계에서 한 3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하네요. 자, 어떤 게 있나 한번 보실까요? 3가지. 다음 페이지. 첫째, 유전적 요인. 그러네. 이게 태어나면서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고요. 유전자가 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준다. 이것도 사실 이해는 갈 수 있어요. 다음, 교육적인 환경. 교육 환경이 또 영향을 미친다. 약간 후천적인 느낌이 강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의 후천적인 성장 과정이 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주고요. 유전적인 건 약간 선천적이죠. 다음 셋째는 경제적 환경. 그러니까 약간 교육적 환경과는 비슷한 건데 약간 좀 더 범위가 더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럼 교육의 기회라든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선천적이다. 볼 수 있고요. 물론 이것도 이제 교육적 환경이 어떠냐, 이거 자기 노력으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긴 해요. 자, 그렇게 나눠서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동심원을 그려 가지고요, 불평등의 발생 경로를 화살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게 바로 개인적인 요인. 그래서 맨 밑에 유전적, 교육적 환경, 경제적 환경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 단락 볼까요? 자,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결국 개인 차원에서의 불평등의 싹은 거기 가정에서 생긴다. 그래, 여기 보시면 개인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거에 밑에 원천은 가정에서 싹 든다. 물론 타고난 우위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불리한 여건을 진짜 훌륭하게 극복하는 개천에서 용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보면 요거의 원인은 패밀리, 가정의 어떤 환경,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적 단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중간적 단계.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이렇게 정리하면서 읽어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교육적 환경에 따라 개인의 능력이 달라지는데, 이 능력은 인지적인 능력과 비인지적인 능력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인지적 능력, 비인지적 능력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분류를, 불평등의 발생 원인에 대한 분류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쯤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우선 세 번째 줄 보시면 인지적 능력은 단어와 숫자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가, 주어진 정보를 소화할 수 있는가, 논리적 추론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일반적으로 IQ 검사 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비인지적 능력은 지적인 능력이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넓은 의미에서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취, 동기나 추진력 같은 정서적인, 또는 힘이나 손재주 같은 육체적인,
그리고 외향성과 같은 심리적인, 그래서 요거는 약간 정서적, 그리고 육체적, 또 뭐가 있죠? 심리적, 이러한 요인들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요 정도 봐주시죠. 다음 단락 볼게요. 뿐만 아니라 유전적 요인과 교육적 환경은 개인의 특성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고요. 개인의 특성에 포함되는 게 말하는 방식, 옷 입는 방식, 행동 거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단락 한번 가보시면, 자, 그림의 오른쪽에 세 번째 불평등 요인 해가지고요. 그림 한번 볼까요? 인지적, 비인지적, 뭐 개인적인 특성, 요거까지 우리 더 또 볼 수 있겠고, 개인적인 특성,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 더 나아가서 거기 보시면 증여, 상속,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거기 보시면 세 번째 불평등의 원인으로 해서 증여, 거기 보니까 혹은 상속의 과정을 거쳐서 증여라든가 상속, 어떤 부모님을 만났는가, 이렇게 재산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네, 그 정도 봐주시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경제적 지위와 격차. 자, 어떤 사람의 경제적 지위는 첫 번째 줄 보시면 그가 얻은 소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소득은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할까? 경제적 지위와 격차, 이렇게요. 이제 주로 이제 소득인데, 이 근로소득으로만 또 부를 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근로소득, 뭐 이런 것들, 금융이나 자산이나 이걸 어떻게 굴릴 것인가, 그런 게 영향을 미치고요. 또 두 번째 단락에 보니까 직업적 지위와 근로소득의 결정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게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또 그 외에 그 많은 요인들, 이걸 다 커버할 수 있는 저 밖에서 오는 뭐가 있어? 우연에 따른 운. 팔자라고 해야 되나? 뭐 갑자기 그냥 운복이 생긴다. 뭐 아무튼 이런 것도 무시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렇게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서 살펴봤는데, 다음에는 사회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요인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교재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줄에 경제적 지위의 불평등은 전적으로 개인 차원의 요인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라는 사회적인 상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쪽으로 한번 체크해서 보도록 할까요? 이거 지울게요. 자, 개인적인 측면 얘기하는 거 말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굵직굵직하게 그냥 소제목 중심으로 살짝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인 요인. 첫 번째는요, 체제 내적인 요인. 요게 있어요. 체제 내적인 요인. 그럼 외적인 것도 있나 보지? 예, 그러는가 보죠. 자, 그래서 거기 한번 살짝 보시면 첫 번째 줄에 한 사회의 분배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체제 내적인 요인으로 첫 번째는 재정 제도상의 특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부의 어떤 제도, 재정 제도죠. 재정 제도. 그러니까 정부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정책을 마련하는가. 그래서 거기 보시면 누진세라든가, 누진세. 아니면 부의소득세제, 네거티브 인컴 텍스죠. 네거티브 인컴 텍스. 이런 것들. 그리고 복지제도, 사회 복지제도. 네, 이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거기 보시면 다음 줄에 인두세, 이런 경우는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우리나라가 한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경제 정책의 기조에 의해서 분배 상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과거에 거기 보시면 개발 전략과 빠른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공평한 분배 같은 것들은 성장을 우선시 여기냐 아니면은 분배를 우선시 여기냐에 따라서 기본 성격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경제 안정화 정책에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초점을 두느냐 아니면 실업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분배 상태가 달라질 수 있죠. 그 다음 이제 노동시장의 상황이 분배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 노동소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시장의 어떤 상황,
내가 일하는 곳이 만약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양화되어 있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하면은요, 그럼 일자리가 점점 없어질 가능성이 많죠. 새롭게 등장하는 AI 뭐 이런 것들도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반에 걸친 노동에 대한 수요가 크기가 어떤가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노동소득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 한 경제 안에서 일어나는 가격의 변동, 그렇습니다. 한 경제 안에서 일어나는 가격의 변동이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네요. 자, 특히 거기 보니까 분배 측면에서 상대 가격의 구조의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비하고 있는 상품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실질 소득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결과가 빚어지게 되고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과 관련된 자산 간의 가격 변화율의 차이가 또 분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차별이라든가 부정부패 이런 거, 차별이라는 편견이라든가 부정부패 이런 것들 보시면은 이것도 당연히 사회체제 내적인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뭐 지역 간의 차별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부정부패를 통해서 권력자 그 아래의 하수인, 권력과 결탁한 기업인들이 부를 축적하게 되고 일반 대중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제출 보시면 결혼 관습이라든가 상속제도와 같이 분배하는 거리가 멀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사회적인 관행도 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니까 부잣집들이 이제 자기네들끼리 결혼을 하고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끼리 결혼하고 이러면 부의 대물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체제 자체의 성격 있을 수 있습니다. 체제 자체의 어떤 성격. 자, 체제 내적인 성격 말고 자체 성격인데 첫 번째 줄, 경제체제가 어떤 거냐? 그래서 우리가 시장 메커니즘에 맡기는 순수한 자본주의 체제냐 아니면 혼합경제 체제냐 이렇게요. 자본주의 시장 메커니즘이냐, 시장에 기반을 둔 원리냐, 아니면 약간 사회주의랄까? 극단적인 사회주의는 없으니까 이제 혼합경제 체제, 정부의 개입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체제이냐, 뭐 그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겠죠.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이론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이상적인 사회주의 체제가 실현될 수 있다면 자유주의 체제에 비해서 더욱 평등한 분배 상태의 달성이 가능할 수도 있어. 근데 아시겠지만 사회주의 체제는 이념이나 이상적으로 가장 좋아 보이긴 해요. 유토피아 같은 상황인데 이론상 봤을 때는 좋을 수 있지만 현실상 봤을 때는 인간의 본능을 좀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학에서 우리 얘기하는 거지 보통 구사회주의 많은 나라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시면 아니 불평등에 관련한 원인을 개인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이렇게 봤는데 이거 불평등 제거 가능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불평등을 과연 제거 가능한가? 제거 가능성. 여러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하면 너무 좀 슬프겠지. 그래서 약간 만만치 않지만 제거할 수 있고 줄일 수 있다. 이런 쪽으로 갈 거예요.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앞에서 본 것처럼 불평등을 일으키는 원인. 제일 중요한 게 이 가정 환경에서 밑에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불평등의 요인이 가정 환경에서 싹 트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걸 제거해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특히 뭐 유전적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없애려고 하면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국가가 운영하는 국영타가소에 맡긴 다음에 똑같이 교육시키고 키우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럴 수도 있는데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인지적, 비인지적인 어떤 특성을 다 어떻게 똑같이 맞출 수도 없고요. 243페이지 가보시면 아니 교육 수준 차이 때문에 그런 거니까 완전히 평준화 교육 안 됩니다. 사람의 능력과 선호가 다 다른데 어떻게 평준화가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자, 여기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그러나 물질적 경로에 의해서 발생하는 불평등은 어느 정도 차단이 될 수가 있지만 상속, 증여, 엄격하게 부과해서 완전하게
완전하다 할 수는 없겠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는 격차를 좀 제거할 수 있고요. 사회적 차원에서 발생하게 되는 불평등, 요거는 주로 이거는 이제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회적인 요인에 발생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많이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저자분은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 단락 볼까요? 사회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평등 요인은 제거 가능한 게 대부분이고 사회 전체가 꾸준히 노력하게 되면 인위적인 제도라든가 정책에 의해서 불평등을 점차 제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락 볼게요.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려고 할 때 적절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이걸 추진하기 위한 개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현재 분배 상태가 움직일 수 없이 고정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세 번째 줄 개인의 책임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불평등의 발생 원인을 보통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를요. 이 저자분께서 개인적, 사회적 요인으로 나눠가지고 잘 정리했으니까 한 번쯤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불평등의 제거 가능성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챕터 8장 소득분배 이론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챕터 9장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